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물권법이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당권 들어가실 차례입니다. 165페이지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는 물권을 우리가 어떻게 나누었냐면 물권법 강론에서 물권이 8개 물권이 있죠? 그죠? 8개 물권. 8개를 어떻게 나누었어요? 나눌 때 맨 처음에 점유권하고요, 본권하고, 그죠? 한번 그 나누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권법 마지막 부분이니까 점유권하고 또 하나는 본권으로 나누었습니다. 그죠? 차이가 뭐예요? 점유권하고 본권의 차이는 점유는 어떻게 하는 거죠? 둘 다 지배하는 거죠? 물권은 지배권이니까 지배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죠? 근데 점유권은 뭐를 지배하는 거예요? 사실상 지배. 사실상 지배를 하면 점유권. 본권은요? 입에서 나오셔야 돼요. 본권은 뭐를 본권이라고 그래요?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예요. 지배를 뭐 해주는 권리? 정당화시켜주는 권리, 본권. 그럼 본권은 어떻게 나눠져요? 나눠보세요. 본권은 다시 소유권 그리고 제한물권으로 나눠집니다. 소유권은 뭐를 소유권이라고 그래요? 물건을 뭐 하는 권리요? 사용, 수익, 처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용, 수익, 처분권을 다 장악을 하는 거. 제한물권은 뭐를 제한물권이라고 그래요? 사용, 수익, 처분 중에서 일부만 장악을 하는 거죠. 그럼 무슨 물권? 제한물권. 그죠? 사용, 수익, 처분을 다 하고 있으면 소유권이고 완전하게. 그 중에서 일부만 지배를 하면 제한물권이다. 그럼 다시 제한물권 어떻게 나눠져요? 둘로 나눠지죠? 용익 물권하고 또 하나는 담보 물권으로 나누어집니다. 그죠? 예. 용익 물권은 물건의 어느 가치만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만. 사용 수익권만을 얘가 장악하고 있다. 그게 용익 물권. 그죠? 예. 그럼 그 용익 물권에는 3개가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고 하죠? 3개가 있어요. 지상권이란 뭐를 지상권이라고 그래요? 남의 땅을 뭐 하는 권리?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죠. 그죠? 뭐 하려고? 건물 가지려고. 오케이. 지역권은 남의 땅을 이용하는 거죠? 그죠? 남의 땅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길로 이용하는 거. 그죠? 뭐를 위해서? 내 땅을 위해서. 내 땅을 위해서 누구 땅을? 남의 땅을 이용하는 거죠. 그럼 내 땅을 뭐라고 그래요? 요역지를 위해서. 어디를? 승역지를 이용하는 거. 오케이. 그죠? 전세권도 부동산을 뭐 하는 권리? 이용하는 거죠. 그죠?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이용하는 거죠? 예. 이게 전세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담보물권. 담보물권은 처분권을 쥐고 있는 거죠? 처분권을. 거기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데 질권은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저당권 여기 만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물권이 이렇게 나눠져요. 그죠? 이렇게. 자, 오늘 보실 때는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시험은 2문제에서 3문제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저당권이요. 우리가 공부하는 저당권을 사례로 보면, 사례로 접근하면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 해볼까요? 돈을 빌리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융자 받는 사람, 채무자죠? 융자 해주는 사람은, 돈 꿔주는 사람은 채권자죠? 채권자. 돈을 꿔준단 말이죠. 이렇게 꿔줘요. 꿔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채권이 있는 거고, 꿔가는 사람은 채무. 돈 거래하는 거죠? 돈 빌리는 겁니다. 돈 빌리는 거를 뭐라고 그럴까요? 소비대차라고 그래요. 무슨 대차요?
소비대차 계약. 그래, 둘이 소비대차 계약서 씁니다. 이렇게. 안 보이나 이게? 소비대차 계약을 씁니다. 이걸 언제 갚겠다. 변제기는 언제로 하자라고 변제기도 여기서 정하죠. 이자는 얼마로 하고, 그죠? 예, 이걸 둘이 협의해서 정합니다. 은행하고 저쪽 채무자하고. 이때 돈을 그냥 꿔주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다 담보 설정을 하죠. 예, 그래서 이 채권자 앞으로 뭐를 해놔야 돼요? 이쪽으로요? 저당권이라고 등기를 해야죠. 저당권으로 뭐가 돼 있어야 돼요? 등기가 돼 있어야죠. 등기가. 담보 잡은 집에 저당권이라고 뭐가 될 때? 등기가 될 때. 이걸 저당권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 그림 있어요. 책에 그림 그려놨어요. 필기 적게 하시라고. 보시면 되죠? 예. 돈 빌리는 거는 무슨 계약? 소비대차 계약. 그럼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 저당권을 채무자하고 이쪽 은행하고 설정하는 거를 무슨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고 그래요.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저당권 설정하는 계약서를 채무자하고 은행하고 써야 돼요. 따라서 계약서가 일단 최소한 2개가 있어야죠. 무슨 계약서? 소비대차 계약서하고 또 하나는 무슨 계약서? 저당권 설정 계약서라는 계약서가 일단 2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약서 하나 아니에요? 예. 은행 대출 받아보시면 약정서가요 엄청 많아요. 약정서가 엄청 많아. 그죠? 한 8개를 받더라고요. 제 인감을 찍으러 갔어요. 갔더니 계속 찍으라는 거. 좀 제가요 강의를 하려고 자료를 좀 제가 이거 좀 활용하려고 그러니까 천천히 좀 봅시다 그랬더니요. 바빠 죽겠어요. 빨리 도장이나 찍으세요. 인감에다가. 계속 종이 들이대는 거예요. 다 약정서예요. 약정서. 그죠? 예, 무슨 약정서 계속 도장 찍는 거예요. 주로 2가지라는 거죠. 무슨 계약서하고요? 소비대차 계약서. 원금 얼마, 이자 얼마로 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동산에다 뭐 하는 계약? 저당권 설정한다는 거. 여기다 인감 도장 찍어야 돼요. 그러면 채무자가 이걸 갚으면 되는 건데 못 갚으면요. 이 변제기까지 못 갚으면 어떻게 돼? 이쪽에서. 저당 잡은 부동산을 뭐 해버리는 거예요? 경매하는 거죠. 뭐 해버리는 거예요? 경매해가지고 채권 회수하는 게 저당권이에요. 그죠? 예. 그럼 그동안은요. 변제기 전까지는요. 변제기 전에는 이 부동산을 누가 사용을 해요? 채무자가 사용하죠? 채무자가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 동그라미 하나 해볼게요. 이 채무자를 뭐라고 그래요? 저당권 설정자라고 그래요. 거기다 써봅니다. 저당권을 뭐 하신 분이에요? 자기 부동산에다 설정한 거예요. 이분이 저당권 설정자. 주인이죠. 주인. 아파트 주인, 땅 주인. 이분이 설정자예요. 보통은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내 집에다가. 이쪽은요. 저당 잡은 은행. 저당 잡은 은행을 뭐라고 그래요? 저당권자라고 그래요. 저당권자. 저당을 잡은 사람. 이때 이 부동산을 변제기까지요. 변제기까지 누가 사용하고 수익을 해요? 저 집 원룸, 저당 잡힐 수 있죠. 그럼 저 원룸을 누가 사용해요? 채무자, 설정자가 여전히 뭐 하게 돼요? 사용하고 뭐 하게 돼요? 수익 가고. 처분도 할 수 있어요? 얘가 처분해요, 못 해요? 저당 잡힌 아파트. 은행에 저당 설정했죠. 1억 융자 빼내서 1억 융자 빼내고 여기다 설정했죠. 이 아파트 처분해요, 못 해요? 할 수 있단 말이죠. 처분도 돼요, 처분도. 그래도 이 집은 이 저당 잡힌 이 부동산 이걸 담보라고 그러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담보라고 그래요. 담보. 사람이 담보예요? 부동산이 담보예요? 부동산이 담보죠? 부동산. 사람이 담보면 연대보증이에요. 그죠? 사람을 담보로 내세우면 무슨 보증? 연대보증. 그죠? 여기서는 뭐가 담보예요? 부동산이. 그죠? 부동산이. 그래서 사용수익을 여전히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이 아파트를 계속 사용수익하고 처분도 해요. 과실은 누가 가져요? 과실이 뭘까요? 임대료를 말해요. 저 건물에서 나온 뭐? 임대료. 이거 과실이죠.
임대료. 저기 원룸이다, 원룸. 방 30개다. 월세 나오죠? 그거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설정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예. 점유는 누가 해요? 저 아파트에 대한 점유는? 설정자가 점유하죠? 이쪽에서 뭐를 하게 돼요? 점유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은행은, 저당 잡은 은행 채권자는, 저당권자는 사용수익 해요, 안 해요, 여기에? 그러면 저당권자는 저당 잡은 부동산에 관섭을 해요, 간섭을 안 해요? 변제기까지는요. 변제기까지는 일체 뭐를 안 해요? 간섭을 안 해요. 간섭을 안 해. 간섭이 없어요, 은행은. 아무 간섭을 안 해요, 변제기까지는. 이게 저당권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죠? 그래서 저당권자는 거기다 쓰세요. 뭐라고요? 노타치야, 노타치. 저 부동산에 대해서 은행이 터치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변제기까지. 변제기까지는 노타치예요. 설정자 마음대로죠? 설정자 마음대로요. 지지고 볶고 자기 마음대로 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은행은 간섭해요, 노타치예요? 노타치예요. 간섭 안 하는 거예요, 변제기까지. 일체 간섭 안 해요. 그죠? 점유는 해요, 안 해요, 은행이? 안 해요. 예, 점유도 안 해요. 그죠? 점유도 안 합니다. 은행은 저 부동산에 대해서 뭐가 없어요? 점유권이 없습니다. 점유권이. 점유를 안 해요. 설정자가, 이분이 점유예요. 설정자가. 점유권이 없다는 거죠. 그죠? 물권 중에서 점유권이 없는 애가 얘예요. 얘. 지역권하고. 점유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주인한테 그냥 두는 거예요. 간섭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간섭 안 하고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저당권이에요. 그럼 저당권자는 언제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변제기에. 부채 상환하면 못하면 변제기 이걸 갚아야죠. 이 돈, 빌려간 돈을 못 갚으면 그때 은행은, 저당권자는 그때 힘을 써요. 어떻게 써요? 경매를 해요. 저 집을요, 담보 잡힌 집 있죠? 집이 담보죠? 집을 뭐 해버리는 거예요? 경매 실행합니다. 경매는 왜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채권 회수하려고 그죠? 그죠? 뭐 회수하려고? 채권 회수하려고 그죠? 채권 회수. 빌려준 돈 채권 회수하는 거죠? 이게 저당권입니다. 그래서 저당권이 이렇게 돼요.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저당권은? 경매하는 거예요, 경매. 결국 경매하려고 하는 게 저당권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채권 회수할 목적으로. 이때 저당권자는 이 저당권이 같은 아파트에 저당권이 여러 개 생겨요, 안 생겨요? 여기에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생길 수 있죠? 얘가 2번이다. 배당에서 그럼 누가 우선해요? 1순위 저당권이 누구보다? 2순위 저당권보다 배당에서 선순위죠. 그래서 후순위자보다 우선 변제 받는다고 그래요. 누구보다? 후순위보다. 누구보다? 후순위보다 우선 변제를 받는다라는 거죠. 이게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경매에서 채권 회수하는데 우선 변제라는 걸 받아갈 수 있어요. 무슨 변제권? 우선 변제. 누구보다? 후순위자보다. 얘는 얘보다 후순위자보다. 그죠? 이게 저당권이에요. 그래서 저당권은 경매하는 거예요. 담보 잡은 거 경매하는 거죠? 뭐 하려고? 채권 회수하려고. 그죠? 채권 회수하려고. 누구보다? 그 권리를 무슨 권리요? 우선 변제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의 핵심은 우선 변제권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책으로 오셔서 볼까요? 이제 저당권 뿌리는 이제 그 기본적인 뿌리는 세웠어요. 자, 1번. 쌍거로 1번. 약정담보 물권이고 경매 실행에서 뭐 받는 거예요? 우선 변제 받습니다. 우선 변제의 동그라미. 누구보다 받는 거라고요? 후순위자보다요. 선순위자가 아니에요. 내 뒤에 있는 애보다 우선 변제 받는 거예요. 약정담보 물권은 뭐예요? 저당권은 저절로 생겨요. 설정 계약해야 돼요. 거기다 쓰세요. 무슨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필요하죠? 그걸 무슨 담보? 약정담보 물권이라고 그래요. 약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 계약을. 계약해야죠? 예. 두 번째, 목적물의 점유를 요소로 해요, 안 해요? 않는다.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 그죠?
예, 별표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 점유율을 요소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에 아파트 하나에 저당권이 몇 개가요? 하나요? 두 개가요? 여러 개가 성립할 수 있다 이거죠. 왜? 점유의 충돌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하나의 소유권에 전세권은 두 개가 성립해요, 못 해요? 전세 방 하나에 전세 두 개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오죠. 왜? 점유에 뭐가 생겨서? 충돌이 일어나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저당권은 두 개가 생길 수 있어요. 지역권하고. 지역권도 점유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보세요. 동일물 위에 거기 한번 써볼까요? 동일물 위에 두 개의 뭐가요? 저당권, 두 개의 저당권은 성립해요, 못해요? 성립할 수 있다. 성립하죠? 저당권은 점유의 충돌이 없으니까. 그럼 동일물 위에 두 개의 지역권, 몇 개의 지역권? 두 개의 지역권 성립해요, 못해요? 할 수 있다. 점유 충돌이 안 생기니까. 그죠? 그러면 동일물 위에 두 개의 전세권 성립합니까? 성립할 수 없다. 방 하나에 전세 두 개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예. 여자 하나에 남자 둘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죠?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죠? 동일물 위에 두 개의 지상권. 몇 개의 지상권? 지상권. 양립이 돼야 안 돼요? 양립이. 양립할 수 없죠. 오케이. 그럼 동일물 위에 두 개의 소유권. 두 개의 뭐가요? 양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성립할 수 없다 이거죠. 이거를 다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일권주의라고 그래요. 이거 전체를. 이게 일권주의예요. 동일한 물건에는 몇 개가? 두 개의 물건이 성립할 수 없죠?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물건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걸 무슨 주의요? 일권주의를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자, 되셨고요. 그 다음에 쌍괄호 3번 보겠습니다. 저당권자에는 담보물에 점유권이 없으므로 동일물 위에 몇 개가요? 복수의 저당권. 밑줄 그으세요. 복수니까 두 개죠? 성립해요, 못해요? 할 수 있죠? 예, 저당권만 그래요? 지역권도? 예, 이때 저당권자 상호 간에는 1번 저당권, 2순위 저당권 두 개 있죠? 먼저 성립한 저당권이 후순위 저당권보다 배당해서 뭐하게 돼요? 우선적 효력이 있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선 변제권. 무슨 변제권?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다음 2번 저당권의 성립 1. 저당권 설정 행위는 소비대차 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종된 계약의 별표. 뭐가 주예요 그러면? 소비대차가 주예요? 저당권 설정이 주예요? 소비대차가 주. 우리 지금 공부는 저당권 설정 공부하죠? 그런데 이거는 소비대차가 주예요. 뭐가 주예요? 소비대차가 주고요. 이게 종인 거예요. 은행에서 담보를 왜 받는 거예요? 담보를 왜 요구하는 거예요? 뭐 받으려고? 돈 받으려고 하는 거죠. 돈 안 떼이려고 하는 거죠? 그럼 채무자는 담보를 왜 은행에다 바치는 거예요? 왜 주는 거예요? 뭐 꾸려고? 돈 빌리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주가 뭐야, 주가? 소비대차. 이거는 종이에요.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뭐가 주? 소비대차가 주. 저당권 설정은 종이에요. 그죠? 두 번째, 당사자는 저당권 설정자와 누구예요? 저당권자. 두 사람이죠? 설정자, 집주인하고. 그 다음 누구? 저당권자. 그럼 저당권 설정자는 누구일까요? 채권자. 저당권 설정자는 누구? 채무자죠, 채무자. 채무자 쓰세요, 채무자. 저당권자는 누구? 채권자예요, 채권자. 그거 중요해요, 별표하고요. 세 번째 별 3개. 저당권 설정 행위는 처분 행위입니다. 별표. 무슨 행위예요? 얘가 저당권 설정 계약을 집주인이 했죠. 이렇게.
그럼 저당권 설정을 했다는 말은 이 집주인이 채무자가 이 빚을 변제기에 갚으면 못 갚으면 변제기에 이 채무액을 상환하지 못하면 이 집을 담보 잡힌 집을 뭐 하라는 거예요? 처분하라는 거예요. 경매로.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거는 뭐 한 거예요? 처분행위를 한 거예요. 처분행위를. 별 3개. 별 3개예요. 저당권을 설정했다라는 말은 내가 내 집을, 내 아파트를, 내 살고 있는 집이나 부동산을 은행한테 뭐 한 거예요? 처분행위를 한 거예요. 처분행위를. 이게 장난 아닌 거예요. 뭘로 처분하라고요? 경매로 처분하라고 권한을 준 거예요. 단 그냥 준 거예요. 변제기에 못 갚으면. 변제기에 부채를 뭐 하지 못하면 못 갚으면 처분하시라고. 그래서 저당권 설정 행위는 무슨 행위? 처분행위예요. 별 3개. 우리가 민법 총칙 첫 시간에 처분행위하고 뭐하고 구별했어요? 의무부담행위요. 기억나세요? 네. 처분행위하고 뭐하고? 의무부담행위를 구별했어요. 이거 차이야 이게 지금요. 의무부담행위는 처분권을 주는 거예요? 약속만 하는 거예요? 약속만 하는 거죠? 기억 한참 멀죠? 2달 전 거예요. 2달 전 거. 매매 계약을 하기로 약정을 했죠. 약정한 걸 무슨 행위? 의무부담행위. 그건 넘겨주겠다. 집을 넘겨주겠다. 3달 뒤에. 라고 하는 뭐예요? 의무를 부담한 거죠? 그죠? 근데 저당권 설정은 의무부담한 거예요? 처분권을 준 거예요? 처분권을 은행에게 바로 줘버린 거예요. 따라서 저 아파트에 대한, 저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은 누가 쥐고 있어요? 변제기 이후부터. 그죠? 변제기 전에는 여기에 있어. 채무자에게 있죠. 설정자에게. 변제기 지나서부터 못 갚으면 처분권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은행에게 넘어가 버려. 그래, 은행 맘대로 해요. 저 회사를 부도 낼 거냐 말 거냐. 누가 정해요? 은행이. 언제부터? 변제기 지난 이후부터는. 그래서 저당권 설정은 무슨 행위예요? 처분행위예요. 그래서 이 주인에게, 채무자에게 이 집 소유권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소유권이 있어야 이 저당을 잡힐 수 있는 거예요. 그 시험 아주 잘 나와 그거요. 거기 써 있죠? 19에 24의 기출이라고. 그죠? 예. 그 다음 4번째, 저당권 설정 계약과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가. 왜 등기가 필요해요? 저당권 설정이 법률행위죠. 저당권 설정 계약, 계약이죠. 계약이니까 뭐야 이게? 법률행위. 법률행위니까 뭐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 저당권 설정 계약이 뭐라고요? 법률행위. 법률행위로 인한 거니까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요. 그 다음 객체. 저당 잡으려면 담보가 있어야죠. 객체. 위에다 담보라고 써요. 담보. 담보물. 담보물.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담보로 쓸 수 있는 건 동산, 부동산? 부동산이죠. 부동산. 위에다 쓰세요. 밑에다. 동산은 제외. 동산은 왜 제외해요? 등기를 칠 수 없으니까. 등기를 칠 수 없으니까. 따라서 담보물이 되는 객체는 뭐만 돼요? 부동산만 돼요. 뭐는 안 돼요? 동산은 안 돼요.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 자동차도 돼요? 돼요. 왜요? 등록을 하잖아. 자동차는 뭐 할 수 있으니까? 등록. 자동차 선박 되죠? 선박. 세월호에는 대출금이요 80억인가 있었어요. 선박이죠? 뭐 할 수 있어요 그거?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자동차 됩니다. 공유 지분도 됩니다. 공유 지분. 지분 가지고 대출 일으킬 수 있어요. 그 다음 등기된 임목 밑줄이요. 뭐가 된 임목? 등기된 임목. 임야에 뭐가 있어요? 나무 있죠? 나무를 뭐 한 거야 이거? 등기 친 거죠? 그걸 등기된 임목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거 가지고 은행 대출 일으켜요? 못 일으켜요? 일으켜요. 그럼 밑에다 써보세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수목에는 저당 설정을 일으켜요? 못 일으켜요?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시험 잘 나와? 왜 안 돼요?
명인 방법을 갖춘 건 뭐 한 거예요? 등기를 한 거예요? 편말 다른 거예요? 돈말 다는 거. 울타리 치고, 그죠? 울타리 치고 거기다 뭐 붙인 거예요? 편말 다른 거죠. 편말 다른 게 명인 방법이죠. 네. 그죠? 그럼 거기다가 저당권자 국민은행이라고 편말 붙여놓으면 지나가는 개가 어떻게 하면 돼, 그거? 물어 뜯고 가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 이거는 저당권 설정 안 돼요, 여기다가. 어디다 안 돼요? 명인 방법.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는 안 돼요. 됐죠? 단, 밑에 보세요. 동산이나 한필토지 어디에 안 돼요? 일부에는 안 돼요. 일부에는 저당 설정 못 하는 거예요. 별표. 그거 3번이나 나왔어, 우리 시험에. 한필토지 어디에? 일부에. 일부에는 저당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한필토지 어디만 돼요? 전부. 한필지가 있으면 땅 전부만 되는 거지. 그래서 저당권의 객체, 담보로 써먹을 수 있는 거는 동산이요, 부동산이요? 부동산. 뭐는 안 돼요? 동산은 안 돼. 동산은 이걸 외우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논리적으로 꿰야 돼, 논리적으로. 그럼 옆에도 한번 써볼까요? 저당권에 뭐가 되는 거? 객체로 될 수 있는 거하고 될 수 없는 걸 논리적으로 꿰볼게요, 논리적으로. 부동산은 돼야 안 돼요? 되죠? 뭐가 안 돼요, 그러면? 동산 안 돼요, 부동산. 부동산 되고 동산 안 돼요. 그죠? 등기된 임목 돼야 안 돼요? 등기된 임목. 저당 설정할 수 있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 안 되는 거예요. 등기가 안 되니까, 그죠? 이거 안 됩니다. 그 다음, 한필지 전부에 설정해요, 못해요? 할 수 있죠? 그럼 한필지 어디에는? 일부에는 대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죠? 공유 지분에다는 돼야 안 돼요? 공유 지분도 됩니다. 그죠? 땅 일부에는 안 돼도. 그 다음에 차량이나 그 다음에 선박에다 대출 받아요, 못 받아요? 저당 설정할 수 있죠? 이거 됩니다. 등록이 되니까. 그죠? 등록이 되니까. 예, 같은 유형이니까 안 쓰는 거예요. 이 정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논리적으로 꿰셔야 돼요. 논리적으로. 낱개로 꿰면 안 돼요. 낱개로 외우려고 그러면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여기 문 열고 나가면. 그죠? 논리적으로 저장하는 방법을,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시스템을. 자, 그래서 저당권 성립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이 그림이 저당권 성립 얘기한 거죠. 저당권은 소비대차 계약의 무슨 계약이다? 종된 계약이다. 그죠? 이게 주고 종이죠? 이 그림 보셔야 돼. 이 그림. 이 그림 갖다 놓고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야 쉬워져요. 그래야 쉬워져. 그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담보가 있어야죠? 소비대차 계약을 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저당권 설정 계약해야죠? 저당권 설정 행위는 무슨 행위? 처분 행위다. 그죠?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담보가 있고. 그죠? 담보가 있고. 그 다음에 당사자가 있어야죠. 당사자가 누구예요? 이 그림이 다라니까, 이 그림이. 그림으로 하시라고요. 빨라지고 쉬워지고 명쾌해지니까. 특성은 여기 나와 있어. 특성은 저당권 설정 행위는 무슨 행위예요? 처분 행위. 자, 다음 저당권의 효력. 자, 이 저당권이 생기면 어떤 효력이 생기느냐? 효력입니다. 효력. 자,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목적물에 부합물과 종물의 효력이 미칩니다. 부합물하고 어디에 미쳐요? 종물. 저당 목적물. 저당 목적물이 뭡니까? 담보물 쓰세요. 담보물. 저당 목적물이 뭐라고요? 담보물. 담보물에 뭐하고 뭐에 미쳐요?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는 거죠. 거기다 그림 그리세요. 사례로. 하나 더 사례로. 주유소 땅을 가지고요. 은행 대출을 일으켰습니다. 대출 5억. 한동안 주유소가 수입이 좋았죠. 그죠? 요즘은 어렵습니다. 경쟁이 심해져서. 점점 경쟁이 심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뭐 점점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죠?
건설업이나 이쪽도 많이 어렵다고 그러는데요. 그죠? 실무 보시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예, 사업하는 친구들 보면 굉장히 지금 어렵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전에 한 개를 만약에 이렇게 10만 원에 팔았다. 예, 이게 판매가 됐었는데 지금은 중국 애들이 다 들어오니까 이게 10만 원에 팔아 그러면 저쪽에서 구매자가요. 저쪽에서는 중국에서는 그거 5만 원에 우리 납품한다는데 여긴 10만 원 받는 데잖아요. 그러면 저쪽 구매자 입장에서는 깎아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왜 여기 10만 원 받냐? 저기 5만 원에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쪽에서 제조업자가 이거 10만 원 가격 고수를 못하는 거죠. 낮추는 거죠.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가야죠. 따라가다 보니까 점점 내려가죠. 가격이 내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나빠져요? 결정적으로. 아니죠. 질이 나빠지는 거죠. 질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질이 나빠진다는 거는 제조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나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기계가 15억짜리고 저쪽은 5억짜리예요. 기계가. 그럼 내 기계하고 저쪽 기계가 다르다는 거는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퀄리티가 질이 다르다는 거죠. 뭐가 달라도 다르거든요. 근데 저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저 싸구려 5만 원짜리. 저 5만 원짜리. 저기 5만 원 받는데 너 왜 10만 원 받냐고 와서 이러는 거죠. 거래를 절로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소비자들이 제대로 인식 못하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분이 이제 품질 관리를 안 하는 거죠. 품질 관리 안 하니까 점점 떨어지고 결국은 저로 다 뺏긴다는 거죠. 싸구려로 중국한테.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 근데 거기만 힘들겠어요? 다 힘들죠, 그죠? 모든 업종이 다 경쟁이 심해져서요. 점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저당을 설정하셨습니다. 저당권이 여기에 생겼습니다. 대출금 5억. 담보가 어느 거예요, 지금 담보가? 주유소죠? 주유소 땅이 담보입니다. 그죠? 예. 그럼 이 5억을 변제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상환 못하면 저당권자는 어떻게 해요, 이거를? 경매 넣죠? 예, 경매 넣죠. 그러면 이 땅을, 담보 잡은 땅을 낙찰자가 가져가죠. 낙찰자가 이 땅을 어떻게 해요? 경매로 인수하죠. 경매로 저 땅을 인수해요. 그럼 저당권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이거예요. 저당권의 효력이 땅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담보 잡은 건 뭔데 지금? 땅이죠. 땅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땅에 뭐 한 거? 딸려 있는 거. 땅에 딸려 있는 것 있죠. 딸려 있는 거를 법학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합물과 어디에 미친다고 그래요? 종물에 미친다. 부합물 그리고 어디에? 종물에 미친다 이 얘기예요. 땅에 딸려 있는 거. 부합물 여기에 뭐가 있어요? 주유소에 붙어 있는 거? 유류 탱크. 유류 탱크 있죠? 기름 담아 놓는 탱크. 그게 부합물이에요. 그럼 저당권의 효력은 땅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뭐에까지요? 예, 이것까지 효력이 미친다는 얘기죠. 그죠? 예,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유류 탱크도 저당권 효력이 미쳐서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낙찰자에게 넘어간다는 얘기죠. 주유소에서 돈 버는 거는 유류 탱크에 저장된 저 기름이죠. 저거 가지고 돈 번다고 그래요. 이걸로요, 이거. 평소에 기름 파는 거는 직원들 임금 내는 거고 수익 내는 거는 여기에 저장이 되는 이 기름이 있죠. 저걸로 수익을 낸다고 합니다. 예. 아는 분한테 들은 얘기는. 평소에 이거 파는 거는요, 그냥 껌값이고, 이 기름값이 이렇게 들쑥날쑥하죠? 그럼 한 5, 6개월 전에 정보를 소스를 받는데요, 대기업한테서. 3개월 뒤에 기름값이 오를 거니까 기름 뭐 하세요, 미리 많이 여기다 재워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값이 지금 오르기 전이죠? 갖다 여기다 셀이 박는 거죠. 싼 값에, 그죠? 가격 오르면 그거 시장에 푸는 거죠. 그걸로 번다는 거죠, 그걸. 1년에 한두 번씩. 평소에 파는 거는 그냥 껌값.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은 유류탱크. 여기에 효력 미치죠. 주유기가 바로 종물이에요. 주유기를 뭐라고 그래요? 종물. 주유기에도 효력이 미쳐요, 낙찰자에게. 그럼 여기 나무 심어놓은 거는요? 주유소 부지에 나무 심어놓은 거 있어요? 그건 뭐예요? 부합물이에요. 수목. 수목도 부합물이라서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낙찰자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나무 심어놓은 거.
그럼 이 나무에다가 뭘 해놓으면? 명인방법을 해놓으면 이 수목은 땅에 부합물이에요? 땅과 별개가 돼요? 이게 중요한 거. 그래서 명인방법을 안 해놓으면 이 수목은 뭐가 돼요? 땅에 부합물이 돼서 낙찰자가 가져가는 거고, 명인방법을 해놓으면 뭐가 돼요? 별도가 돼요. 별도. 땅과 별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거는 뭐하고 뭐에 미쳐요? 부합물과 종물에 미칩니다. 부합물하고 종물에. 그럼 여기는 건물은 누구 거예요? 그러면 건물이 주유소 땅이 이 땅 주인이 A예요. A 땅이죠. 건물도 A가 가지고 있었어요. A가 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살고 있었어요. 직원들 기숙사로, 그 다음에 자기 살림살이로. 그럼 저당권 효력은 이 건물에 작용해요, 안 해요? 해요. 저당권 효력은 땅에만 작용해요? 건물에도 작용을 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에도 작용을 하면 낙찰자는 뭐까지 가져가요? 건물까지 낙찰자가 가져가는 거죠. 작용 안 하면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하고 종물에만 미치고 건물에 작용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땅은 누구 거고요? 땅은 낙찰자 거고 집은 A 거가 되는 거죠.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엄청난 얘기 하는 거, 엄청난 얘기를. 그럼 우리는 땅과 건물은 하나예요, 별개예요? 별개 부동산이에요, 별개의 부동산. 뭐 따로예요? 땅 따로, 건물 등기부 따로잖아요. 따라서 저당권 설정을 어디다 했어요? 땅에다 저당 설정을 했죠. 그럼 효력은 땅하고 그 부합물 종물에 미치고 어디에는 안 미쳐요? 건물에 안 미쳐요. 그래서 저당권 효력은 이 두 가지에만 미친다는 거예요. 어디? 부합물과 어디에? 종물에만 미쳐요. 그럼 어디에 안 미쳐요? 별개 물건에. 별개 물건, 여기엔 효력이 작용해요, 안 해요? 여기엔 효력이 작용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 효력은 어디에 미쳐요? 부합물, 종물에 미쳐. 부합물하고 종물에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별개 물건. 예컨대 건물은 토지의 부합물이에요? 별개예요? 별개예요. 땅하고 건물은 별개입니다. 그 다음 이 수목도 원래는 부합물이죠? 뭐를 갖추면 별개가 돼요? 명인방법을 한 수목. 수목을 여기다 이걸 했다는 거죠. 포인트는 뭐를 해줬다? 명인방법을 갖췄다. 울타리 치고 편말 걸었다. 그럼 이거는 별개가 돼요. 이번에는요, 저 땅, 주유소 땅에다가 농작물을 심었어요. 여기다가 쪽파 심었어. 쪽파. 쪽파는 그럼 뭐가 돼요? 부합물이에요? 별개요? 별개죠? 농작물이죠. 농작물도 별개예요. 그래서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거는 두 개예요. 부합물, 종물만 미치고 어디에는 안 미쳐요? 별개 물건. 여기 안 미치는 거죠? 별개 물건에는 효력이 안 미치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럼 이제 여기 해볼까요? 자, 그럼 보세요. 땅에다 저당 설정했습니다. 주유소 부지에다가 5억 융자 빼냈죠? 5억 못 갚으면 이 땅 그냥 있어요? 낙찰자에게 넘어가요? 경매를 넘어가죠? 얘가 C예요. 땅 주인. 낙찰받은 사람이 C예요. 그럼 낙찰자 땅 됐죠? 이 주유소가 낙찰자고 됐죠? 잘 보세요. 건물은 A 거예요. A 거죠? 그럼 건물이 누구 땅 위에 있어요? 누구 땅 위에? A 땅이었다가 전에는 누구 땅이었어요? 동일인이었죠? 전에는 동일인이었다가 지금은 누구 땅이에요? C 땅이야, C 땅. 그러면 누구 땅 위에 건물이 있는 거예요? 남 땅에. 남의 땅 위에 뭐가 있어요? 건물이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부지를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이 부지가 누구 부지예요? 남의 땅이죠? 남의 땅을 누가 써야 돼요? 누가? A가. 건물주가 써야죠? 건물주가 쓰게 돼 있어. 건물주가요. 건물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철거 시켜요, 안 시켜요? 철거를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건물주가 누구 땅을 쓰는 거예요? 낙찰자 땅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죠. 이 권리를 바로 법정지상권이라고 해요. 이걸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이 건물 주인에게 생겨요. 이게 민법 366조예요. 366조에 법정지상권이 생깁니다. 누구한테 생기는 거예요? 건물주에게. 건물주에게 생기는 거죠? 누구 땅을 쓰라고? 낙찰자 땅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대지를 사용하는 거죠? 몇 년간? 30년간 쓰는 거예요. 30년간. 30년간 남의 땅을 쓸 권리를 누가 준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법률의 규정으로 지상권을 인정해 준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 지상권을 무슨 지상권? 366조 별 3개, 별 3개. 매년 시험 나옵니다. 그래서 매년 이 부분 시험 출제가 돼요. 자, 그러면 책으로 와서 보겠습니다. 책 165페이지 1번 쌍괄호 3번에 1번 저당권 효력의 1번 주유소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유류탱크와 주유기에 미치죠. 유류탱크는 뭐라고 그래요? 부합물. 주유기는 종물. 두 번째, 아파트 전유 부분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전유 부분에 미치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전유 부분에다 대출받았죠? 그럼 효력은 어디에 미쳐요? 대지권에도 미쳐요. 대지권의 별표. 그럼 대지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종물. 세 번째,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과수원 토지에 권원 없이 심은 수목 동그라며 수목에도 효력이 미친다. 수목에 미칩니다. 어떻게 하면 그 효력이 차단이 돼요? 쓰세요 거기다. 뭐 하면? 명인 방법을 갖추면 효력이 차단된다. 명인 방법이나 등기를 하면. 다음 뒤로 넘기겠습니다. 이게 저당권의 효력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당권 효력 첫 번째. 두 번째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예요. 피담보채권. 새로운 용어 나왔죠? 용어 새로 나왔어요. 무슨 채권이요? 피담보채권이 있습니다. 피담보채권. 이분이 주유소 주인이 용자 빼낸 게 얼마예요? 용자 빼낸 게 5억이죠? 그 원금 5억입니다. 원금. 그럼 이 돈이 그럼 계속 5억이에요? 이게 커져요? 뭐를 못 내면? 이자를 못 내면 이자가 불어나거든요. 이자가 예컨대 2천만 원이다. 이자 계속 불죠? 지연이자 또 불어. 그죠? 지연이자 또 불어나요. 그죠? 이게 3천이다. 그럼 채권의 기업. 저 채무자가 갚아야 될 돈이 얼마가 돼요? 5억 5천이 되죠? 이걸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저당권 설정비요. 저당권 뭐 할 때요? 거기 나와 있어요. 그죠? 실행비용. 저당권 무슨 비용? 실행비용. 그것까지를 다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피담보 채권이라는 거는 뭐야? 저당권자, 은행이 경매로 가져갈 돈이 얼마가 돼요? 가져갈 돈이? 5억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꿔준 건 요거죠. 가져갈 돈은?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걸 묶어서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 이거를요. 그럼 채무자 입장에서는 갚아야 될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피담보 채무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피담보 채권, 채무자 입장에서는 피담보 채무가 되는 거죠. 같은 거죠. 같은 거. 이게 문맥이. 따라서 피담보 채권은 원금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원금에다가 불어나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이걸 전체를 합해서 뭐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럼 공부를 매일 안 하면, 복습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가 커져요? 예, 지연이자 커져, 이게. 그죠? 내년 3월달 되면 걷잡을 수 없어요. 5월달 되면 폭발해요. 왜요? 짐이 지금은 내가 짐 지고 올라갈 게 몇 개 안 되거든요. 그죠? 예, 하루에 한 20개인데 그때 되면요? 100개, 200개 돼요. 일주일에. 그러니까 이거를요, 메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내년 3월, 5월 되면 이제 짐이 많아지는 거죠.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원금보다 뭐가 많아져요?
지연이자가 점점 폭발해서 많아져요. 그래 민법은 복습이 밀리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왜요? 답이 없어요. 해결 못해. 왜? 너무 많아져 양이. 민법하고 공법은. 민법하고 공법은 그날 복습 안 하면 끝이에요. 해결책 없어요. 그걸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법, 공법은 당일날 복습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과목이야 그냥 이렇게 넘어가셔도 될 수 있는데 민법, 공법은 해결책이 없어요. 특히 공법은 양이 많아서. 복습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1, 2차를 동시에 하느냐 못 하느냐는 그걸로 결정돼요. 그걸로. 공법이 올라왔느냐 안 올라왔느냐. 내년 5월, 6월까지요. 그게 올라오시면 1, 2차 되는 거고 안 올라오시면 공법 때문에 손 놓는 거예요. 그게 그동안 합격자들의 관례예요. 1, 2차만 하느냐 1차만 하느냐. 그게 8월 달 되면 원서 접수하거든요. 그때 결정나요. 딱 결정돼요. 공법이 되신 분은 뭐까지 하고요? 2차까지 밀고 가는 거고 공법이 안 되면 놓는 거예요. 그게 결정돼요. 그래서 공법을 잘 핸들링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밀리시면 대책이 없어요. 이게 점점 이게 풀어지니까. 풀어내니까.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입니다. 저당권한테는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목적물이 경매되는 경우 저당권자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받죠? 누구보다 우선 변제받아요? 후순위자보다. 이게 저당권의 핵심이에요. 3번이요. 우선 변제권이 저당권의 핵심. 이때 저당권자는 여기 볼까요? 여기 볼까요? 변제기에 이 채무액을 얘가 채무자가 상환해야 되잖아요. 채무 상환을 못하게 되면 저당권자는 뭐 하게 된다고요? 마지막에 뭐 하는 거예요? 경매 실행하는 거죠? 뭐 하려고? 채권 회수하려고. 그죠? 채권 회수하려고 경매 실행을 하게 되죠. 그죠? 이때 변제기에 못 갚으면 얘는 경매를 꼭 넣어야 돼요. 경매 안 넣어도 돼요? 경매 넣어요, 안 넣어요? 경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첫째. 해야 되죠. 두 번째. 법원에 판결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법원한테 소송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저당권자가 이 집을 경매하려고 그러면 소송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저당권자가 하는 경매는 법원의 소송이 없이, 판결 없이 그냥 경매하는 거예요. 왜요? 처음에 설정할 때 처분행위를 한 거예요, 한테. 저당권 설정했다는 거는 무서운 얘기예요. 이 집의 처분권을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은행이 쥐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했다는 말은? 저당을 설정했다라는 말은 처분권을 은행에게 줬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은행은 소송해요, 소송 없이요? 소송 없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경매를 처분해버리는 거예요, 경매 처분을. 이때 경매는 꼭 넣어야 돼요, 안 넣어도 돼요, 은행이? 안 넣어도 돼요. 넣어요? 아니요. 우리가 보면 가끔 뉴스 보잖아요. 모 건설회사가 부도 맞았다고 그러죠. 그죠? 5억을 못 갚아가지고 경매했다고 그래요. 회사 부도 났다고 그죠? 그러면 부도 처리하고 안 하고는 채권 은행 마음이죠. 네. 부도 처리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하고 그냥 기한을 늘려줄 수 있어. 그죠? 네. 좀 더 상황을 보고, 그죠? 회사를 살릴 여지를 둘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 경매는 꼭 경매를 집어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은행이 안 넣어도 되니까 이 경매를 임의경매라고 그래요. 무슨 경매? 임의경매라고 불러요. 임의경매. 뭐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소송이나 판결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요. 내가 친구한테 1억 5천을 꿔줬어요. 친구한테 1억 5천을 꿔줬어요. 그죠? 담보 안 주고요. 담보 받고 꿔준 거예요? 그냥 꿔준 거예요? 그냥 꿔줬죠? 네. 대여금 생겼죠? 대여금 1억 5천? 네. 안 갚아. 사업에서 갚는다고 그러고 계속 안 갚죠? 네. 그럼 내가 그 사람 재산을 경매하려면 뭐 해야 돼요? 소송을 해야 돼요. 대여금 반환 소송해야죠? 네. 써보세요. 무슨 소송? 일반 채권자가. 쓰세요. 일반 채권자, 그 다음 화살표. 일반 채권자, 화살표하고 뭐라고요?
대여금 반환 소송. 대여금 반환 소송 건다. 그래, 승소 판결 쓰세요. 무슨 판결? 승소 판결 받으면 화살표. 채무자의 일반 재산, 전 재산. 채무자의 어디다? 전 재산에다. 전 재산에 강제 경매한다. 어디다 하는 거예요? 채무자의 어디다가? 전 재산에다가 강제 경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무슨 경매하고요? 임의 경매와 무슨 경매? 강제 경매로 나눠지는 거예요. 임의 경매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하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누가 하는 거예요? 일반 채권자가 하는 거예요. 일반 채권자가. 담보 없이 꿔준 거. 담보 없이 꿔준 사람. 얘는 뭐 잡은 사람? 담보 잡고 꿔준 사람. 담보 잡고 꿔준 거. 여기는 담보 없이 꿔준 거. 틀리죠? 뭐 잡은 거예요? 여기는 담보 있는 거고요. 얘는 담보 없는 사람이에요. 담보 없는 사람. 그 차이예요. 그럼 얘는 어느 거 경매하는 거예요? 저당권자는? 담보 잡은 거. 담보물 있죠? 담보물을 경매하는 거예요. 담보물만. 담보물만 뭐 할 수 있어요? 경매하는 거 이거를. 그리고 여기서 뭐 받는 거예요? 우선 변제 받는 거죠? 우선 변제 받는 거예요. 근데 얘는요? 어느 거 경매하는 거예요? 전 재산 경매하는 거예요. 채무자 가지고 있는 무슨 재산? 전 재산에다가 경매 치는 거예요. 집에 경매 쳐요, 못 쳐요? 그죠? 차도 경매 넣어요, 못 넣어요? 세간살이요. 살림살이 있죠? 살림살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유체동산이라고 그래요. 무슨 동산? 유체동산도 경매 쳐요, 못 쳐요? 쳐요. 강아지요. 강아지 쳐, 못 쳐? 강아지도 쳐요. 제 드라마 보니까 강아지 나오더라고. 여자 주인공이 그 전에는 잘 살았어. 드라마는 그래요, 그죠? 그러다 쫄딱 망했어. 강아지를 잡고 있는 거예요. 왜 잡고 있는 거예요? 집달리가 들이닥쳤어. 뭐 하려고 와요? 딱지 붙이러. 집에다 딱지 붙이죠? 경매가 들어왔다는 건 뭐야? 압류를 하는 거야, 압류. 그죠? 압류를 하는 걸 뭐 하지 말라고? 처분하라고. 처분하지 못하게. 세간살이를 뭐 못하게? 처분 못하게 뭘 붙이는 거예요? 딱지 붙이는 거예요, 딱지. 그죠? 공부 안 하면 딱지 붙여야 돼, 사실은. 그죠? 그래야 딱 붙는데, 딱 붙는데. 오늘 공부 4시간 동안 졸았음, 딱 붙여야 돼. 그죠? 그러면 다 붙어. 오늘 4시간 동영상 봤음, 그죠? 졸면서. 그죠? 예, 보나마 안 하죠? 예. 그거 딱 붙여야 되는데.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전 재산. 여기다가 경매 치는 거예요, 여기다가. 강아지도 경매 쳐요. 그래서 여자 주인공이 저 그거 봤어요. 막 울어. 우리 강아지는 제발 딱지 붙이지 말라고. 그죠? 강아지도 걸어요. 딱지를, 압류를. 왜요? 무슨 동산이니까 그게? 유체동산이에요, 유체동산. 살림살이나 강아지 이거 다 돼요. 이거는 뭐만 하는 거야? 담보 잡은 것만 하는 거예요. 완전 다른 거 이게. 이건 나머지는 못 건드려. 그죠? 나머지 건드려 못 건드려? 나머지와는 상관없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전 재산 가지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뭐 해야 돼 이거는? 법원에 판결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판결문 있어야 이걸 경매를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는 판결문이 없어도 경매 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저당권자가 한 거예요? 일반 채권자가 한 거예요? 일반 채권자가 한 거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 변제를 못 받아요. 그죠? 걔가 우선 변제 빼가 못 빼가? 못 빼가요. 내가 1억 5천을 다 빼가는 게 아니죠. 나 말고 채권자 15명 몰려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15명이 나누는 거예요.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죠? 세간살이 팔으니까 여기 1,500만 원 나와. 그럼 1,500만 원 가지고 몇 명이요? 15명이 빚잔치 하는 거죠? 그 100만 원 가져오는 거지. 그게 일반 채권자, 일반 채권자. 그럼 불안해요, 안 불안해, 이거는? 불안해. 왜요? 담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없어서? 담보가 없어서. 그런데 저당권자는 뭐가 있어요? 담보가 있잖아. 그래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은행은 망하지 않아요. 그죠? 은행은 망하지 않아요. 채무자가 망해도 은행은 안 망해요. 근데 여기는요? 채무자가 망하면 누가 망하는 거예요?
채권자도 같이 망하는 거야 이게. 왜? 뭐가 없어서 그래요? 담보가 없어서. 이 재산이 남아있겠어요? 다 빼돌렸죠. 그죠? 예, 망하는 거죠. 이때 경매를 무슨 경매? 임의경매. 이거는 강제경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저당권자가 하는 거. 여기는 누가 하는 거? 일반 채권자가 하는 거. 완전 다른 거예요, 성격이. 다음 4번. 저 우선변제권의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소액보증금의 임차인은 보증금이 커요, 소액이에요? 소액일 때는 선순위 저당권보다 전액이 아니라 뭐만? 일정액만 우선변제 받습니다. 그죠? 전액이에요, 일정액이에요? 일정액. 그게 지역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다르죠? 누구보다 먼저 받아요? 선순위 은행보다 먼저 빼가요. 그 나중에 이제 천천히 보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최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지역마다 금액이 다 틀려요. 그럼 이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거는 누구보다 먼저 빼간다는 거예요? 여기 은행 있죠? 여기 은행 있죠? 여기 저당권 있죠? 이거보다 뭐 한다는 거예요? 예, 먼저 빼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저당권을 앞지르는 거죠. 누가 앞지르는 거예요? 소액임차인이에요. 소액임차인이 저당권을 앞지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전 세계 어디도 없어 이게요. 없어요. 특례예요. 특례 규정이에요. 최우선 변제권은 쓰시라고요. 뭐라고 써요 거기다? 특례 규정이다. 특례 규정. 저당권을 앞서 버리잖아요. 그럼 저당권 이거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해요. 은행은 그래 너무 싫어해. 거기다 쓰세요. 은행이 너무 싫어함. 그죠? 은행이 너무 싫어해요. 그래 은행은 대출해 줄 때요. 보세요. 여기 집 있죠? 제 아는 수험생이요. 이 공부를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빌라만 6채야 이분이. 미용실 하시면서. 이쪽 사시는 분이에요. 이쪽 사시는 분. 미용실 해가지고 이것만 계속 샀어요. 이것만. 대출을 받으러 갔어요. 이거 6억 정도 되는데. 융자 얼마 빼줘요? 예. 방이 16개 있는 거예요. 시가 얼마요? 6억 정도 하는 거. 융자 얼마 빼줘요? 네? 시가 얼마라고요? 6억이죠? 이거 융자 받으러 갔어요. 융자 받으러. 얼마 빼준다? 4억 2천. 그죠? 예, 그 은행 망했죠. 그거 빼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요. 저당권 여기다 저당 설정해 놓잖아요. 저당권을 은행 앞으로 설정해 놨죠. 뒤에 누가 들어오면 빈방에 소액임차인이 들어와. 여기 B 들어오죠? 그 다음 C도 들어와. D 너 들어와. E 들어와. 그죠? 무슨 방이야 이게 다? 방 하나 있죠? 하나씩 다 얼마가 돼요? 소액이 되는 거지. 소액임차인. 너냐? 나도 소액이야. 나도 소액이야. 그죠? 보증금 1,000 이러고 막 월세 얼마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경매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저당권보다 누가? 얘네들이 다 먼저 받아. 얘네들이. 그러니까 은행은 아예 여기가 뭐가 있으면 방수만큼요. 방수만큼 어떻게 버려요? 까버려. 그 대출이요? 3천 나왔대. 3천. 얼마인데요? 6억짜리인데 3천. 왜요? 다 까는 거예요. 다 소액을 까버리는 거예요. 서울 기준으로 3,200까지 빼가거든요. 방 하나에. 그죠? 그럼 3,200을 누가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은행은 피해를 볼 수 있죠. 그래 아예 까버려요. 방수만큼. 그게 바로 뭐 때문에 그래요? 최우선 변제권 때문에 은행이 아예 융자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좋게 보면 이분들을 보호해 주는 거고요. 좋게 보면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거고 나쁘게 보면 악용되는 거예요. 그죠? 예. 양쪽이 다 있어요. 그래서 다음 4번 저당권하고 용익관계 보겠습니다. 별표. 저당권하고 용익관계. 여기 볼까요? 여기. 거기다 그림 그려보세요. 이 그림 그려볼게요. 이 빌라 저당권 국민은행. 여기는 누구요? 소액임차인. 볼까요?
전세권을 넣게요. 여기다 전세권. C는 소액 임차인. 이게 계약기간이요. 이게 계약기간이. 이게 저당권이 먼저 생긴 거예요. 저당권이요. 2015년에는 5월 1일 날 생긴 거예요. 5월 1일 날 등기가 됐고요. 전세권은 7월 1일 날. 7월 1일 날 등기가 됐고요. 소액 임차인은 10월 달에요. 10월 1일 날 여기다가 전입신고했어요. 전입신고. 누가 그럼 제일 먼저 생긴 거냐면 저당권이 빠른 거죠? 1순위죠. 1순위. 얘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얘가 꼴찌. 용자가 못 갚으면 저당권자가 이 빌라 경매하죠? 이 건물을 경매할 거예요. 그럼 전세권은 계약기간이 앞으로 2년 남아있어요. 계약기간 2년 남아있고 얘도 2년 남아있어요. 이 집에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요? 못 살아요? 이 사람? 얘는 지금 오늘 경매 들어갔다고 해볼게요. 이때 얘 계약기간이 1년 뒤에요. 몇 년 뒤요? 1년 뒤에 종료가 돼요. 계약기간이 1년 남았어요. 얘도요. 1년 남았어. 계약기간. 경매는 지금 들어갔어요. 이 전세 사는 분, 이 소액 임차인, 이 집에 살아요? 못 살아요? 경매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 집이 낙찰자에게 인수가 되죠? 낙찰자. 그럼 낙찰자가 이 전세하고 소액 임차인을 인수해요? 안 해요? 인수해요? 저당권이 없었다면 이걸 어떻게 해요? 이 전세하고 이거를 인수. 낙찰자가 인수하면서 사죠. 그런데 앞에 누가 있어요? 저당권이 자리를 하고 있잖아. 이렇게요. 그죠? 그럼 이 전세권자는 보세요. 전세 들어갈 때 이미 선순위로 뭐가 있었어? 선순위로 저당권이 있었죠. 그럼 이분은 언제까지만 살겠다는 거예요? 경매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집에 살 생각이고 경매 들어가면 쫓겨난다는 거 각오한 거잖아요. 얘 앞에 누가 있으면 저당권이 있을 때는 이미 각오되고 예견이 된 거예요. 언제까지만 살겠다? 경매 치기 전까지만 이 집에 살고 경매 들어오면 나가겠다는 걸 예상을 하고 들어온 거란 말이죠. 따라서 이 집이 뭐가 들어오면 경매를 치게 되면 이 살고 있는 집에 경매가 실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전세권하고 소액 임차인은 소멸해요. 다 소멸해요. 아니 선생님 계약기간 1년이나 남았는데요. 그래도 소멸해요. 얘도요. 소멸해요. 다 소멸해요. 그럼 낙찰자가 인수를 해요? 안 해요? 인수합니까? 이거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요. 소멸하니까. 계약기간 남아있어도 나가야 돼요. 소멸한다는 말은 이 전세권을 누구한테요? 낙찰자에게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소멸한다는 말은 집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비워야 된다는 거죠. 집 비우고 이사 가야 돼요. 비운다. 그게 소멸한다는 거죠. 얘가 뭐라고 그러면 이사 가세요. 나가세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돼. 왜요? 왜 나가는 거예요? 소멸됐으니까.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소멸해요. 얘도요. 똑같아요.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거꾸로요. 이 전세가하고 소액 임차인이 어디 있었으면? 앞에 있었다. 이거보다 앞에 있었다면 어떻게 돼요? 소멸 안 해요. 전세가 앞에 있으면 소멸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있으면 소멸해요. 따라서 이 전세하고 소액 임차인의 운명은 누가 결정해요? 저당권. 이 저당권이 운명을 결정하죠. 바로 죽느냐 사느냐. 투비와 나투비. 이건 누가 결정해요? 저당권. 이 저당권을 말소 기준 권리라고 그래요. 뭐라고 불러요? 말소 기준 권리. 이 아주 중요한 용어가 또 하나 나왔어요. 얘가 죽느냐 사느냐를 기준점으로 정하는 게 말소 기준이에요. 그 저당권은 몇 번 저당권? 1순위요. 1순위 저당권. 1순위 저당권을 뭐라고 그래요? 무슨 권리? 말소
기준 권리라고 그래요. 이거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뒤에 있으면 죽어. 앞에 있으면 살고 낙찰자에게 인수가 되는 거예요. 됐죠? 예, 이게 바로 저당권하고 전세권의 관계입니다. 그럼 배당은 어떻게 돼요? 배당은 이거 경매가 되면 얘가 제일 먼저 배당받죠? 1순위 은행이 제일 먼저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누구요? 전세권. 그죠? 아니잖아요. 누가 제일 먼저예요? 소액임차인이 제일 먼저예요. 그죠? 서울 기준으로 3,200을 얘가 제일 먼저 빼가요. 오케이요? 얘가 제일 먼저 빼가 얘가 최우선 변제니까. 그죠? 예, 최우선 변제 받고 그 다음에 누가 받고? 저당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죠? 그럼 이분이 9천만 원이면 보증금이 9천이면 소액이 아니에요. 서울 기준으로. 소액이죠? 그럼 여기서 얼마를요? 3,200을 제일 먼저 빼가요. 3,200만 원이 최우선 변제 받는 금액이에요, 이게. 그럼 나머지요. 나머지는 얼마가 돼요? 나머지 5,800이죠. 5,800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보다 늦는 거예요. 그럼 누가 먼저 빼가고? 저당권, 전세권 빼가고 나머지 5,800을 얘가 빼가는 거예요. 됐죠? 얼마만 최우선 변제 받아요? 3,200만 최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다는 뜻이다. 자, 그래 1번 볼게. 1번. 4번에 1번. 아파트의 저당권이 성립한 후에 전세권이 성립했죠? 잘 보세요. 뭐가 빨라요? 저당권이 성립하고 나서 전세가 들어왔죠? 경매가 실행되면 전세권 어떻게 돼요? 소멸합니다. 소멸하죠? 그럼 낙찰자에게 인수됩니까? 안 됩니다. 그거를 삭제주의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삭제주의 별표. 뭐보다 늦은 거? 저당권. 그 저당권에다 쓰셔야죠. 그 저당권이 무슨 저당권? 말소기준 권리야. 말소기준 권리. 두 번째, 아파트에 전세권이 먼저 성립했죠? 뭐가 먼저? 전세 먼저 들어왔죠? 그리고 저당권이 성립했죠? 경매 실행되면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한, 가로요. 전세권자가 뭐 하지 않는 한?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한 밑줄이요. 그러면 전세권은 존속해요. 그럼 뒤집으면 반대로 뒤집어 볼게요. 배당 요구 하면 소멸해요. 이게 시험 아주 잘 나와 그 말이. 배당 요구를 하면 하지 않는 한, 하지 않는 한 존속하죠. 그러면 이건 누가 인수하는 거예요? 낙찰자가 인수한다. 쓰세요. 누가 인수한다? 낙찰자가 전세를 인수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는 인수주의라고 그래요. 인수주의.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삭제주의하고 무슨 주의? 인수주의. 삭제주의는 뭐보다 늦은 거? 1순위 저당권보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거 늦은 거? 늦은 거는 삭제되죠? 삭제주의고 앞에 있으면 인수주의. 아주 중요한 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제3취득자 개념. 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를 뭐 끼고 산 거? 융자 끼고 매입했죠? 그 매수자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제3취득자라고 그래요. 뭐 끼고 산 사람? 융자 끼고 뭐 산 사람? 집을 매수한 사람. 됐나요? 네, 나중에 많이 봅니다, 이제. 다음 4번 저당권 처분. 저당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물권이죠? 그럼 저당권 물권이니까 이거 처분해요, 못해요? 할 수 있죠? 이 저당권을 처분하려고 그래요, 국민은행이. C한테 처분하려면 어떻게 처분해야 할까요? 저당권을 일로 넘기는 거죠. 양도하는 거죠. 저당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양도를 뭐라고 그래요? 처분. 얘 저당권을 일로 주려고 그래요. 그럼 저당권만 줘야 돼요? 채권도 줘야 돼요? 채권도 어떻게 해야 돼, 일로? 같이 줘야 돼요. 같이 쓰세요. 같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수반성이라고 그래요. 수반성.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그래 써보세요. 뭐랑 같이 해야 돼요? 채권과 저당권을 같이 줘야 된다. 채권과 쓰세요. 채권과 그 다음 뭐를? 저당권을 같이 이전해야 한다.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수반성이라고 그래요. 수반성.
그러니까 저당권은 채권하고 이거 따로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채권은 B에게 있고 여기 보세요. 채권은 B에게, 저당권은 C에게.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시험 잘 나오는 거야. 뭐하고 같이 가야 돼요? 저당권하고 채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같이. 그림 그리시라고, 이 그림. 이 그림 엄청 중요한 거니까. 이 채권을 뭐하고요? 저당권하고 따로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양도해야 되는 걸 무슨 성? 수반성이라고 그래요. 수반성. 독일은 따로 가요. 독일은 채권은 얘한테, 저당권은 C한테. 독일은 독립해요. 쓰세요. 보세요. 독일은 채권과 저당권이 독립적이다. 독일은 채권과 저당권이 뭐한다? 독립적이다. 근데 우리는 독립적이에요? 수반해요? 수반해요. 부부랑 똑같아요. 부부. 같이 다녀. 남편하고 처가. 근데 독일은요? 따로 다녀. 따로. 남편 따로, 처 따로 가요. 그걸 독립성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독일하고 우리 민법하고 큰 차이예요. 다음 5번에 근저당권. 근저당권은요, 최고액을 1억 이렇게 정해요. 채권 최고액을 1억. 그리고요, 결산기를 정합니다. 결산기. 결산기는 2018년이다. 2018년 12월 30일 날, 12월 말일이다. 결산기를 이렇게 정해요. 그리고 이쪽 채무자하고 채권자하고 거래를 하는 거죠. 거래를. 이때 거래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거래를 하는 거죠. 무슨 거래? 계속적인 거래를 하는 거죠. 계속적인 거래를. 수시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채무액이요. 거래할 때마다 채무액이 어떻게 돼 이게요? 고정돼 있어요? 들쑥날쑥해요? 채무액이 들쑥날쑥해. 커졌다, 줄었다, 커졌다, 줄었다. 그죠? 채무액이 증감 변동한다는 거죠. 뭐가 증감 변동해요? 채무액 수가 증감 변동하는 현상이 생겨요. 불었다, 줄었다 이러거든요. 뭐 할 때마다? 거래할 때마다. 거래하는 날짜마다 이 채무액이 들쑥날쑥하는 거죠. 수시로 넣었다 뺐다 하는 거죠. 그럼 이 채무액이 언제 고정이 되는 거예요? 고정은 언제 고정돼요? 결산기가 되면 채무액이 어떻게 돼 이게요? 고정이 되는 거죠, 이게. 이 채무액이 언제 고정되는 거예요? 고정된다는 말은 확정된다는 거죠. 확정된다. 언제 확정될까요? 결산기 되면. 결산기 되면 저 금액이 확정돼요. 그럼 이 채무액이 딱 못 박은 거예요? 못 박은 게 아니에요? 못 박은 돈이 아닌 거예요. 뭐만 못 박은 거예요? 최고액만 못 박은 거예요. 이거를. 최고액은 1억으로 딱 고정된 거예요. 이거예요. 1억 최고액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필수적 등기사항이에요. 이게 필수적 무슨 사항? 등기사항. 그래 이걸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최고액은 딱 못을 박아 놓는 거예요. 채무액은 못 박는 거예요. 수시로 변해요. 수시로 변해요. 수시로 변하는 거 변한다. 왜 변하는 거예요? 왜 변해요? 거래를 계속하니까. 뭐는 고정돼 있어요? 최고액은 고정돼 있는 거예요. 그죠? 못 박은 거고요. 최고액은 고정이고 뭐만 왔다 갔다 해요? 채무액. 무슨 액? 채무액. 내가 은행에서 빌린 돈은 그때그때 틀려. 수시로 변하는 거죠. 이걸 근저당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게 왜 좋아요? 보통 저당권은 여기 보세요. 1억을 빌리죠. 내가 1억 빌렸죠. 그죠? 갚았어. 1억 갚았어. 그럼 빚 없죠. 새로 돈이 또 필요해요. 둘째 딸 또 시집간대. 그럼 융자 또 빼야죠. 또 뺄 때마다 뭐가 들어가요? 설정비가 들어가. 설정비가. 그리고 은행 왔다 갔다 하고 서류 챙겨야죠. 번거롭죠. 근데 이렇게요. 이렇게 뭘로 해놓으면 근저당이라고 등기를 해놓으면 뭐라고 해놓으면 근저당이라고 등기를 해놓으면 거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시로 계속 거래할 수 있어. 불편해요? 편리해요? 편리해요. 왜? 설정비가 한 번밖에 안 들어가. 설정비 몇 번에? 한 번에. 융자는요? 10번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근저당이에요.
그럼 이게 편리하죠? 그래, 실무에서는 대부분 저당권은 다 뭘로 돼 있어요? 근저당 형태로 거의 다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편리하니까. 왜? 거래를 몇 번 할 수 있으니까? 계속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장점이 있어요. 단, 은행은, 이 은행은, 융자를 빼준 은행은 최고액까지만 우선 변제를 받는 거예요. 얼마까지만? 최고액까지만. 뭐까지만? 최고액까지만 뭐 받을 수 있는 거?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다. 그럼 이 결산기에 채무액이 3억이면 얼마 빼가는 거예요? 이 근저당권자 은행은? 1억. 그죠? 3억이 아니라 얼마만? 1억만요. 1억만. 얼마로 못 박아놨어 이거를? 1억으로 못 박았죠. 1억만 빼가는 거예요. 이걸 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2억은요? 나머지 부채가 얼마야? 부채가 3억이죠? 이게 부채잖아요. 부채 3억 중에서 은행이 가져갈 수 있는 거는 1억이란 말이죠. 그럼 부채 3억 중에서 1억만 가져가면 나머지 2억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일반 채권이 돼. 일반 채권. 은행이 피해 볼 수 있는 거죠. 떼이는 거죠. 부실 채권이 되는 거예요. 부실 채권. 그리고 우리가 아는 저 펜텍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펜텍 핸드폰 만드는 회사 중소기업이 있었죠. 예. 거기가 자산 가치는 1,000억이에요. 대출은요 7천억을 받았어요. 7천억을 7배를. 그죠? 그 말은 은행 측에서 어떻게 한 걸까요? 기술 가치나 이런 거를 좀 좋게 본 거죠. 좋게 보니까 융자를 계속 빼준 거죠. 그럼 최고액은 얼마인데? 1,000억인데 얼마를요? 7천억을 빼간 거잖아요. 이게 이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받아갈 수 있는 돈은요? 받아갈 수 있는 돈은 얼마까지만? 1,000억까지만 받아가고 나머지는요? 6천억은 일반 채권으로 돼서 돈 떼일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죠. 따라서 근저당권자인 이쪽 입장에서는 얼마까지만 담보가 되는 거예요? 담보를 얼마까지만 하는 거예요? 담보 1억까지만 담보가 되는 거고 1억을 넘는 거는 담보가 아닌 거예요. 그죠? 따라서 근저당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최고액이에요.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최고액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이만큼만 은행이 빼갈 수 있으니까. 뭐 할 수 있으니까요? 우선 변제를 받아가니까. 나머지 부채는요. 이 최고액을 초과한 나머지 부채는 붕 뜰 수 있는 거야. 일반 채권이니까. 그죠? 그래서 근저당은 최고액이 제일 중요하고 채무액은 뭐합니다? 수시로? 순간 변동하죠? 예, 이 점이 근저당의 아주 중요한 특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당권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길었는데요. 이렇게 여기를 저당권을 마무리 져야 계약법으로 넘어갈 수 있어서 시간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여기까지 물권법 강의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약법으로 새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